자, 얼마 전에 봤던 10월 12일에 봤었던 10월 학력 평가에 대한 오늘은 총평 그리고 해설을 좀 준비했는데, 사실 제가 웬만하면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잘 강의를 안 해요. 현장에서 안 하는데 그냥 이제 분석이 중요하죠. 걔는 분석이 중요하고 이제 버려지는 문제 확실하게 걸러주고 다시 등장할 것 같은 문제만 딱 집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10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문항들이 몇 개가 있어서 좀 일련의 어떤 흐름으로 좀 해설을 해드리고 총평도 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AM반만, 지금 한참 탑시크릿 예언 문제나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저를 일주일에 2번씩 보시는 AM반만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은 요거 아마 강의로 보실 것 같고 AM반만 이렇게 현장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월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부터 한번 해볼게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가채점의 커트라인 등급이 어마어마하죠. 막 사상 초유의 70점대의 1등급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돼도 되느냐, 뭐 온갖 어떤 말이 많은 시험인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극과 극이지 않나 싶어요. 확실하게 버려진 문제, 확실하게 버려졌고 괜찮은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문제 중에서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항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트라인 등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뭐 N수생이 없다, 현역 고3들끼리 시험을 본 게 이 정도면 뭐 얼마나 현역 고3들이 경쟁력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뭐 매년 그래 왔던 거고, 항상 매년 그런 상황에서 N수생들과 현역 고3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나올 등급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최근 들어서 어떤 커트라인 등급 자체가 거의 뭐 1등급이 예를 들어 미적분의 기준에는 한 84, 좀 쉬우면 87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본다면은 현역 고3들의 어떤 1등급 커트라인이 70점대가 나오는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시험을 만약에 N생들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 과목들이 다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통 과목이 조금 타이트하고 선택 과목은 수월했으니 그런 거 다 감안하고 해보면은 결국 80점 중반 이상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70점대의 어떤 커트라인 등급은 실제로 N생이 끼면서 다시금 80점 중반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니 이 시험을 두고 핵 수능이다, 핵 불닭볶음면 수능이다 이렇게 뭐 표현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되어지는 문항이 있었으나 어차피 그 부분을 열심히 풀고 논란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분은 대부분 다 없어요. 우리가 뭐 14, 15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안전적으로 푸는 것도 있지만 찍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씩 보면서 제가 한번 좀 총평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요, 문제를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요거죠. 7번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요. 이제는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곱에 대한 연속성 묻는 문제가 이제 끝났다. 제가 작년 탑시크릿 예언 문제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는 곱해서 연속이다 시대가 끝났고, 물론 이제 여기 나왔어요. 5번에 나왔죠. 1에서 이제 불연속이 되어지는데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하라고 하니 여기서 1 넣으면 0이다. 뭐 이건 나왔어요. 근데 아주 기본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곱해서 연속이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곱해서 미분 가능하다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제가 이게 작년 탑시크릿 예언 문제 때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탑시크릿 예언 문제가 끝난 직후에 이제 수능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2021 수능에 가형의 28번, 여기서 굉장한 문제가 하나 쏟아집니다. 굉장한 좋은 문제 하나가 딱 쏟아져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곱해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왔고,
이제 미적분 내용이긴 한데 이게 미적분 내용이에요. 미적분 내용이고 당시에 이제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감안해서 쓰는 그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원래 야 작년에 곱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나왔는데 과연 연타로 또 나올 수 있느냐를 생각하다가 뭐 그냥 여러분 그 연계미리 모의고사 제가 기억하건대 1회차예요. 1회차 연계미리 모의고사 1회차에서 한 16번이었나 아무튼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문항에서만 요거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곱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제가 모의고사 시작할 때는 곱해서 미분 가능하다 시리즈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냥 안 넣었거든요. 근데 10월 모구에 딱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곱해서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뭐 되게 쉽잖아요. F가 마이너스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답은 그냥 바로 6이죠. 그렇잖아요. 답은 그냥 바로 6이 되어지는 상황인데 이게 주는 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대학 수학능력 시험 때 이를 확장한 중킬러 혹은 킬러 버전 흔히 말하는 14나 20번 정도에 갈 수 있는 문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참 이번 주에 이제 탑시크릿 대형 문제 수학2 미분적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딱 나옴으로 인해서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발전시킨 14, 20번 같은 문항을 또 이제 작년 탑시크릿 했던 문항을 섞어가지고 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 주 이제 탑시크릿 대형 문제 강의할 때 제가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잠깐만 조금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F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이 말과 F가 프라임이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요 개념을 보셨을 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반 학수강생들한테. 프라임이 연속이면은 F는 미분 가능하다. 요거는 맞죠. 당연히 프라임이 연속이라는 거는 그 점에서의 좌우함이 다 있다는 얘기인데 함수값이 있다는 말은 프라임이 있다는 건 그냥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고 연속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수학적일 때 노예요. 근데 이게 언제 노냐? 이게 대학에서 노예요. 제가 여러분 빌드업 강의 때는 제가 이런 예들 많이 들어드려요. 대학에 가면 뭘 배우고 그쵸?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x제곱에다가 sin x분의 1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x 0이 아니면 요 함수, x가 0이면 0 요 함수 요걸 이제 잡아주면은 이거의 경우에는 분명히 프라임 0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프라임 0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좌우에 프라임이 불연속이 되어집니다. 막 요동을 치게 되어지면서 연속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함수는 대학에 가면 배워요. 대학에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황이 펼쳐지는 그 발레를 들려면은 대학에서 쓰는 그 함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어떠한 형태든 수능 문제로 제작되어지는데 저렇게 나오는 상황은 없다고 보시면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수능에서는 예스라고 봐도 괜찮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 논술을 치시는 분들은 그냥 막 쓰시면 큰일 나요. 논술 할 때는 무조건 이제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할 때는 리미트 h가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논술 시험이니까. 근데 수능 문제에서는 그냥 이게 미분 가능하면 프라임이 연속이다라고 그냥 봐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17년째 떠들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그냥 오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거 한 적 있죠? 이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있는데 F가 0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미분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요?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 0 놓고 여기 0 놓고 같다. G0, H0 같다.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거 미분한 다음에 0 놓고 요거 미분한 다음에 0 넣잖아요. 요거 미분해서 0 넣은 게 좌미분계수, 요거 미분해서 0 넣은 게 우미분계수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게 불법 시술이라는 거죠. 원래는 좌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리미트 h가 제로 마이너스 갈 때 h분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왜 미분해서 넣냐?
얘를 왜 미분에서 넣냐? 그냥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프라임이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혹은 미분 가능하니까 프라임이 연속이다라는 이 개념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불법 시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연슬쩍, 은근슬쩍 하고 계시는 그 작업이 이미 다 불법 시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f 곱하기 g 요거를 내가 미분을 하라 그러면은 그쵸?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잘 보시면은 f가 지금 x는 마이너스 3에서 첨점이 되어지니까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f는 절대값이니까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있어요. 그냥 OK란 말이죠. 그 다음에 G'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그냥 2잖아요. 그냥 얘 OK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미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를 손봐줘야 돼요? 여기를 손봐줘야 돼요. 왜냐면 얘가 첨점이 되어지면서 마이너스 3이 되어지는 지점의 좌측과 우측의 미분계수 다르잖아요.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할 때 이럴 수 있어요. 불연속이니까, 끊어지니까, 펑크가 나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했더니 막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이 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분이 불가능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 미분계수, 왼쪽 미분계수 해보면 뭐 풀만 무한대 끼니까 여기 미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첨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표현할 때는 다 뭐예요? 그냥 왼쪽 미분계수와 오른쪽 미분계수 달라서 그런 거죠. 달라서 그런 거예요. 달라서. 그러니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달라서 되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 좌미분계수를 알파로 두고 우미분계수를 베타로 두게 되어지면 이게 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얘가 G예요. G. 마이너스 3에서의 G는 그냥 G의 마이너스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미분이 가능하겠다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얘는 다른데 얘가 하나란 말이죠.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요? 0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0 곱하기 알파, 0 곱하기 베타는 같아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다 이 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그냥 알고 있으면 그냥 이거예요. 문제 읽자마자 뭐야 마이너스 3에서 미분 불가능하네. 얘가 마이너스 3 넣으면 0이네. 답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요 문제가 작년에 제가 말해드렸던 그 내용이 막판에 끝 무렵에 이 10월 모의고사 때 뭐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반드시 대수능 때 좀 뭔가 이거를 이용한 14나 20번 이런 쪽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준비 중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8번은 저는 굉장히 의미를 둬요. 왜 의미를 두냐면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 탑시크 대여문 첫 번째 차 할 때 말씀을 이미 드렸죠.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니디 합답형의 시대는 끝났다. 거의 종결했다라고 선언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주로 언제 많이 봤냐? 진짜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니디 문제 볼 때 많이 봤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문제는 그 기니디 중에 니은에 올 법한 문제란 말이에요. 기니디 중에 니은에 올 법한 문제를 그냥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서로가 윈윈입니다. 어차피 기획은 돼도 안 되는 거 물어봐야 되고 그냥 무조건 되는 거 물어봐야 되고 니은은 이제 애들이 다 풀 줄 아는 그런 거 물어봐야 되고 마지막에 디귿 가지고 되냐 안 되냐를 싸움으로 문제를 내는데 그 중에 절반은 찍잖아요. 그러니까 기니냐 기니디냐 이건 이제 보고 찍는 상황이 되어야 할 텐데 그쵸? 그런 상황이 돼야 될 텐데 그거를 굳이 14나 13에 배치하는 거 거기서 뭐 반은 찍고 반은 풀고 하는 거 요렇게 할 바에는 그냥 디귿번 묻지 말고 디귿번은 묻지 말고 그냥 니은 단독으로 묻되 3점으로 처리하자. 이게 굉장한 윈윈이에요. 애들은 풀고 맞고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좀 주요 문항 하나 아끼고
괜히 기니디 억지로 내가지고 뒤쪽에 배치해서 애들이 찍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묻는 게 좀 경제적이다,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번 문항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항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타일이 다가오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유행을 할 겁니다. 이제는 기존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니디 스타일의 그 니은번에 해당되는 것을 단독으로 불어서 3점짜리 문제로 묻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음 9번입니다. 9번을 보시면은 이거 이제 제일 빨리 푸는 법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빨리 푸는 법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귀납적 정의다라고 하면은 놓고 막 나열한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근데 얘를 쭉 넣어봤자 얘가 계속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풀어드릴까요? 보시면 1 넣으면 A1 더하기 A2는 2죠. A2 더하기 A3는 4죠. A의 3 더하기 A의 4는 6이죠. 그 상태에서 22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한번 20을 넣어주면 A의 20 더하기 A의 21은 40. 한 번 더 21 더하기 22 넣어주면 42.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제일 처음과 나중만 남겨놔라라는 말 무슨 말이야? 중간에 다 사라져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라져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다 두 개씩 나오자. 두 개씩 나오는 판국에 얘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한쪽만 부호를 바꿔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여기 음수 곱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음수 곱합니다. 한마디로 뭐만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짝수 인덱스의 출발점인 이 부분만 뭐 하겠다고요? 양변의 음수를 딱 곱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통째로 이렇게 더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가 얘가 풀마, 마풀, 풀마, 마풀 쭉쭉쭉 지워지면서 얘가 마지막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도 마풀 지워지죠. 그러면서 뭐만 남냐면 A1이랑 A22만 남아요. 이렇게 남게 되어지고, 잘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어요? 1부터 20까지니까 총 10세트 있게 되시는 거잖아요. 10세트 있게 되시는 거고, 마지막에 42만 남았습니다. 정답은 얼마? 5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나왔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이거는 조금 버려진 거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다가오는 대수능 때는 6월 모의고사 그 스타일 있죠. 그 스타일. 6월 모고 9번에 나왔던 그 4개가 돌아가는 그 스타일. 그게 나올 것 같은데 4개가 도는 게 아니라 6개가 도는 거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이미 제가 찍어드린 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번 10월 모고 때도 수열 파트가 이거 말고 하나 더 나왔는데 걔는 또 제 의견을 반영했는지 기가 막히게 6개가 돌더라고요. 몇 번이었습니까? 19번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19번 보시면 요게 지금 딱 뭐예요? 주기가 6이다. 6개가 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얘는 너무 대놓고 나 주기가 6이야 요 느낌인데,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연계 미리모의고사 같은 거 시험 볼 때 어떤 얘기 했냐면, 이거 진짜 좋은 문제다. 6개가 도는 건데 그게 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인지만 하면 굉장히 쉽다. 굉장히 좋은 문제다라고 했던 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좀 찍어 드릴까 합니다. 무튼 얘는 뭐 간단하게 6개 돌리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저 9번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참에 수열 파트 한 김에 얘기 좀 더 해볼게요. 14번에 실로 오랜만에 빈칸이 나왔죠. 사실 약간 페이크를 주는 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너무 빈칸이 안 나오니까. 원래 빈칸의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 때 시그마 스타일이 한번 등장을 했고, 시그마 계산하는 거 나왔고요.
4월 모의고사의 빈칸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 당시 때 4월 모의고사의 빈칸이 이런 스타일로 14번에 배치가 되었는데 문항에서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 안 나왔죠. 7월 모의고사에 빈칸 나오긴 했으나 좀 어이없게 일반항 구하는 걸로 어처구니까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수능을 반영하는 거나 싶은 그런 문제 나왔었고, 9월 모고 때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궁금하니까 제가 여러분 여름 때 테마 특강 때 열심히 빈칸 신유형들을 연습을 시켜드렸는데 구모 때 안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현재 상황상 6모, 9모 둘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대수능 때 빈칸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데 이제 굳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수학적 기납법은 안 나온다 그랬어요. 나오면 어떤 수학 내적 상황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마지막 도구는 교과 내용을 활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 시그마의 계산이나 이제 머나먼 미래 한 3, 4년 있으면 귀납적 정의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그냥 쭉 이해를 쭉 하시면은 막판에 뭘로 가요? 등비 수열로 가요. 이 나가 등비 수열인 거 빨리 깨달으셔야 되고 마지막에 다를 구하는 게 등비 수열 합구하는 거다라고 인지만 빨리빨리 풀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이거 왜 그런 거지? 라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림 자체가 일부러 약간 학생들이 이거를 빨리 인지하지 못하게끔 페이크를 쳐놨어요. 이렇게 쳐놓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거의 길이를 구하는데 왜 P1, P2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끔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다 필요 없고 가 구하고 요거 끼워 맞춰가지고 나 구하고 그 나를 가지고 그냥 요거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등비합이다라고 가버리면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저는 조금 별로다. 앞뒤만 끼워 맞추면 풀리는 문제를 14번에 배치를 시켜놓다니. 문항 자체는 좋아요. 문항의 도구나 어떤 이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최종적 넓이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결국 등비 수열을 이용하고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한다라는 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임은 틀림없으나 이 정도로 그냥 앞뒤 빨리빨리 끼워 맞춰지는 문제였으면 12번이나 13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이 13번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따 또 풀어드리겠지만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문구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많은 함수를 배우셨는데 이런 식의 의미하는 기하적 의미 배운 적 있어요? 뭐 선대칭이니 점대칭이니 뭐 주기함수인데 점프한다는 둥, 주기함수인데 뭐 접힌다는 둥, 혹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접힌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 그냥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대입만 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라서 되게 약간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이거 왜 이렇게 좋나. 그러니까 약간 버려진 문제다. 얘는 철저하게 버려진 문제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3차 함수인데 역함수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증가한다, 극값이 없다, 1대1 함수다, 1대1 대응이다, 결국 역함수 존재한다. 모든 게 뭐예요? 프라임의 판별시티가 작거나 같다. 한마디로 프라임이 늘 0보다 크거나 같다. 한마디로 아래로 볼록인 프라임이 늘 공중부양을 하거나 혹은 접할 수 있어야 된다. 공중부양한다는 말은 근이 없다는 말이고 근이 없다라는 말은 판별시티가 음이란 얘기고요. 접한다라는 건 판별시티 0이란 얘기니까 프라임의 판별시티가 작거나 같다 하는 순간 기억 바로 풀려버리고요. 그냥 대입하는 순간 바로 딱딱 바로 보여요. 그러면서 스무스하게 답이 그냥 1번으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굳이 이걸 이렇게 줄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10월 모의고사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1년 중에 가장 조명이 덜 되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거든요. 3월 모의고사는 그의 첫 번째 메이저 모의고사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상당히 많은 조명이 되어지고 매스컴도 이제 막 집중 조명되어지는데 10월 모의고사는 사실상 이제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조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 이건 예측이 제 뇌피셜인데 나름대로 서울시 교육청에 계신 분 중에 조금 그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물모의고사 내긴 좀 그렇고 네, 그냥 여기서 버리자. 버릴 거면 여기다 버리자.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여기다 그냥 딱 버려놓은 문제. 그래서 약간 페이크를 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에게 13번이란 긴이냐 긴일이냐 2번이냐 5번이냐를 늘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되는데 저도 지금 메이저 어떤 모의고사 중에 사설 모의고사 제외하고 얼마 만에 기육 1번의 답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쵸? 얼마 만에 기육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다시 한번 수험생들에게 약간 야 기육 혼자 답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약간 뭐랄까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닐까. 보통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수능 때 다시 5번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최근 한 2, 3년 동안 수능 문제만 놓고 보면 그 6모, 9모를 빼고 수능 문제 놓고 보면은 기니디 5번이 답이 된 경우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항상 5번이 국룰 이렇게 해서 가는데 막상 5번이 답인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대수능 때만큼은. 실제로. 물론 작년 기니디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작년에는 뭐 너무 쉬워가지고 저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 로그 하면서 도형 문제였잖아요. 가형은 3점짜리 나형만 4점짜리 문제였는데 그 기니디는 뭐 솔직히 기니디라 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그런 거 빼고 영향력 있는 14번 정도에 배치될 것 같은 영향력 있는 기니디를 놓고 본다면 최근 들어 기니 요 두 개가 거의 답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기니디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기니디냐 기니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게 만약에 나온다면은 뭘로 보고 해도 괜찮다. 13번에 나오면 그냥 니네가 풀어라 제발. 그 정도의 실력은 쌓아야 되지 않느냐. 13번에 나오면 그냥 풀어라. 그리고 14번에 나오면 15번에 나오면 그냥 번호 배분 보고 찍어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실제로 보면 이번에 문항들을 쭉 보잖아요. 1번부터 15번까지가 3개로 떨어지죠. 지금 이 시험 자체가. 근데 내가 만약에 12번까지를 다 맞았다는 가정하에, 물론 12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2번까지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은 1번이 한 번 나올걸요? 10번이 1번이죠? 네, 10번이 1번이고 1번부터 12번까지가 1번이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번은 2번 아니면 5번 중에 찍고 14, 15가 둘 다 1번인갑다. 요렇게 페이크를 쳐놨어요. 요렇게 생각하게끔 유도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1번부터 12번까지를 쭉 보시면 이미 제가 볼 때 그 2번은 충분히 나와요. 2번은 4번도 2번이고 5번도 2번이고 그 다음에 12번도 2번이라서 1번부터 12번까지 풀고 나면은 2번이 이미 3번이 나와요. 그리고 5번이 몇 번 나냐면 5번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생각이 드는 거죠. 5번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쵸, 제 생각이 맞다면 5번이 9번에 5번 한 번 나와요. 9번의 답이 5번이고 계속 5번이 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내가 만약에 13번을 풀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 내가 1번인 걸 알았다. 그 순간 굉장히 스무스해지는 거죠. 13번까지 풀었는데 5번이 한 번 나오다니. 그럼 그냥 믿고 14, 15 둘 다 5번 미는 거죠. 보통 둘 다 5번 밀 때는 어떻게 밀어요? 에이 뭐 둘 중에 하나만 맞아라 하고 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어때요? 14도 5번, 15도 5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저처럼 약간 생각을 하나 봐요. 약간 애들이 어차피 13번은 2번이냐 5번이냐를 고민할 테니 차라리 14나 15 쪽에 5번 답을 심어놓으면 애들이 많이 찍고 틀리겠구나라고 이제 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다? 13번을 푸는 게 중요하다. 13번 쪽에 기니디가 나왔는데 이거를 2번이냐 5번이냐를 고민하고 있다. 이래버리면은요, 이런 시험은 상당한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13번을 풀어내야겠다라는 그 발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앞으로 가볼까요? 12번을 보시면 철저하게 버려진 문제죠. 이 스타일 문제가 어디 제일 많냐면 수능 완성가면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제 계신 분들도 알 거예요. 수능 완성가면 이런 스타일의 수투 문제가
넘쳐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평가원도 그렇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으니 뭔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뭔가 좀 구해주는 느낌, 우리라도 한번 언급해주자 이런 느낌으로 낸 문제인데, 또 제가 이따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요거를 지금 S분의 T를 한꺼번에 구하느냐, S 따로 T 따로 구하느냐, 완전 상황이 달라집니다. 풀이가 길이가 좀 달라져요. 요거는 해설 강의를 제가 해설 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S분의 T를 한꺼번에 구할 거냐, S 따로 T 따로 일단 구해놓고 할 거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무튼 수학2 내용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도형의 극한. 사실 이거 내면요, 미적분이 너무 유리해요. 미적분 아시는 분들이 너무 유리하다고요. 네, 걔네들은 삼각함수 가지고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갈 때를 늘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월등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은 확률 통계는 죽으란 말이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보통 우리가 12번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삼각함수와 도형이 있잖아요. 6월 모의고사 12번 삼각함수와 도형, 9월 모의고사 12번 삼각함수와 도형. 근데 걔를 안 내고 극한을 내버리면 더 확통애들이 죽어요. 그럼 차라리 삼각함수 도형만이라도 3점짜리로 좀 쉽게 주던가. 어처구니없게 어떻게 내놨어요? 21번으로 내놨죠. 21번으로 내놨죠. 이게요, 복불복이에요. 눈에 보이면 금방 풀어요. 제가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탑시크릿 예언 문제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여러분한테. 마침 지난주에 제가 요거 강의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삼각함수 도형이 올해 21번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죠? 거의 없다. 그리고 이 10월 모의고사 21번은 약간 메인 느낌은 반영하되, 올해의 핵심은 원이니까 원 주어졌고, 올해의 핵심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진짜로 이렇게 나왔고, 올해의 핵심 포인트는 원주각이니까 이것도 원주각, 이것도 그쵸, 이거 원주각, 이것도 원주각이죠. 여기 현의 길이 같다. 그리고 요 각의 합이 180, 각의 합이 180. 이거는 너무 중요한 아젠다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뭐다? 원래는 수능에서 21번 우리가 나오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완전 3점짜리 문제로 가겠구나라고 제가 확신이 되게 되는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무슨 말씀 드렸어요? 예전에 그 테마 특강 할 때, 혹은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할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21번 세우려면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한 변을 끼고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 이쪽에서 코사인 법칙 이렇게 하거나, 한 변을 끼고 이쪽에서 사인 법칙, 이쪽에서 사인 법칙, 그 말고는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 문제도 보면은 그냥 요각을 세타 두고 요각 파이 빼기 세타 둔 다음에 어차피 길이 다 알잖아요. 그쵸? 어차피 요걸 A라 두면 그만인 거고, 이 길이는 6이라 그랬고 이 길이는 8이라 그랬잖아요. 전체 길이는. 그러니까 그냥 요 변 끼고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코사인 돌려버리면 돼요. 이쪽에서 코사인 한 번, 이쪽 코사인 한 번 돌리면 끝이에요. 물론 좀 때에 따라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지도 않고도 풀어요. 두 줄만 해도 풉니다. 접어서 푸는 거죠. 이렇게 접어서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가 6, 8, 그럼 이거 2, 같은데? 1, 1. 정답은 7.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 설명 제가 드려볼게요. 그래서 21번은 의도는 알겠으나 그냥 선 한번 잘 그으면 끝나는 문제이기도 하니 조금은 그렇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12번에 이렇게 도형을 내버리면 확실하게 확통 친구들이 불리하다. 그래서 약간 버려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번 저는 요거 좋습니다. 요 스타일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얘가 수능 때 더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이 스타일을 가지고 더 수열과의 콜라보를 더 세게 걸어서 15번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문제로 이제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냥 그림을 5번 그리면 끝나요. 얘는 총 5번 그리라 그랬으니까 그려보면 되는 거고,
그냥 K에 1 넣고 그림 한번 그리고 2를 넣고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 꼭지점 딱 왔을 때 딱 한 번 걸리고 나머지 다 2개씩만 나니까 답은 4번. 이런 느낌이긴 한데 워낙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묻는 문제가 원래는 제가 화둘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삼각함수 도형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3점짜리 문항으로 내려앉을 것이고 그래프 묻는 문제가 뜰 건데 그 전초전이 9월 모고 10번이었고요. 그쵸? 9월 모고 10번이 전초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10월 모의고사 7번도 그래프 묻는 문제가 좀 더 나왔기 때문에 6월 모고 15번에 대칭성과 근과 대칭성 나왔다. 10번에 도형이 나왔다. 11번에 그래프인데 어떤 교집에서 물었다? 그러면 더 완결판은 뭐겠습니까? 대칭성, 주기, 막 모든 걸 끌어모아서 교점 개수를 가져가서 콜라보를 때려버리면 15번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제가 조만간 수열 파트 탑시크릿 때 그런 문제 대거 좀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피치업 모의고사 할 때도 좀 실어드렸어요. 그런 문제들은. 그래서 11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10번 남았죠. 자, 10번 보시면 또 나왔죠. 절대값에서 미분 가능하다 혹은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시리즈. 일단 절대값에 fx 있는데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가 0인데 프라임도 0이 아니다. 얘는 0인데 프라임 0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쵸?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f가 0인데 만약에 프라임도 0이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다. 그 시리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 x는 a에서 0이에요. 근데 3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 그랬고 a라고 하는 거는 이미 3과 같은 것이 아니라 3보다 작은 거다라고 말을 해줬으니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다?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 뜻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말은 프라임도 0이 돼야겠구나. 이 뜻이 되어지는 거고 0이면서 동시에 프라임 0이라는 말은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뭘 가진다? x-a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따라서 fx는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줘야 하나, 두 개의 인수를 갖게 되시는 거고 fx는 어차피 2차 함수니까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건데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프라임은 0이 아니면서 f는 0이 돼야 되므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뭐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끌어올려서 극대를 구하고 있으니 뭐 쓰시면 돼요? 비율 관계 쓰시면 2대1로 네분함 찾아가지고 그냥 휙 가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건데 그 중간 과정 계산이 조금 더럽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하니까 더러운 거고요. 제가 진짜 쉽게 하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냥 한번 두 가지 작업만 딱 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막 열심히 막 양변에 막 난도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됐죠.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를 좀 간략하게 총평을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딱 보면은 좋은 문제는 딱 뭐뭐 보시면 되는 거냐. 일단 7번, 8번 그쵸? 7번과 8번 그 다음에 11번 요 정도만 잘 체크해도 괜찮다. 나머지는 그냥 공부만 하시면 되는 거다. 오답만 하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15번이 이제 좀 문제인데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벌써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래서 문항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진짜 좋은데 gx가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c의 개수가 1개일 때 끊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g가 그 연속이란 얘기예요?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되게 이상하죠? 그 생각 안 했어요?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C의 개수는 한 개다. 그건 인정. 그러니까 G가 현재 연속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여기에 C를 넣고 여기 C 넣어보세요. 연속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연속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연속이라고 한다면 그 C의 개수는 한 개란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그 G가 연속이란 얘기예요?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G의 일체대를 구하라. 이러니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연속이다라고 하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문구를 바꿔야죠.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데 그것을 만족하는 C의 개수는 한 개다. 이렇게 갔어야죠. 그래야 이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하기 편하고 문제풍도 괜찮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문제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들 이따가 풀어드릴 때 두 가지 버전 나눠서 풀어드릴게요. 그거를 잘 학습하시면은 미적분에서의 괜찮은 문제들을 좀 더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이따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자, 하디슈는 또 이제 20번이죠. 20번 굉장히 또 시간은 여러분 많이 잡아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자마자 1,0 대칭이 나왔죠. 드디어 점대칭이 메인 시험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어떤 선대칭 위주로만 나오던 그 시험이 드디어 점대칭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최근 들어 탑시크릿 그 미분적분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아직 우리의 수능이 A, B 대칭을 내기는 공통 과목에서 미적분이 아니라 수학2에서 A, B 대칭이라는 이거를 내기에는 아직은 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뭐랄까, 이걸 내도 애들이 웬만큼 맞추겠다라는 그런 준비가 안 되는, 이거는 애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내시는 분들도 야 이걸 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1,0 대칭 정도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도함수가 A, 0 대칭이면 그에 적분되어지는 그 fx는 선대칭이 되거든요. 요 얘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그거 쓰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드디어 점대칭이 메이저 시험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것도 굵직한 문제로 나왔다. 거기에 의의를 두시면 되는 거고,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냥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갖다 놓고 풀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냥 F를 관점으로 그리지 말고 이걸 G라고 해볼게요. F와 G를 동시에 그려놓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F 빼기 G의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훨씬 편한 건데 왜 F 따로 G 따로 그려가지고 그림 힘들게 가져가냐라는 거죠. 내가 볼 때 이런 분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예를 들어 얘가 G인데 G가 이거잖아요. 근데 F가 어떻게 만나냐면 -2, -1, 0 이렇게 만나요. F가. 그럼 얘가 그림이 이야 뭐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F 빼기 G의 그림을 해서 편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훨 낫다라는 거죠. 이게 훨 나은 거예요. 그냥 이거의 넓이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고, 해보면 정확히 얘가 변곡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쪽 부분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굳이 인테그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변곡점 두고 가는 거니까 4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곱하기 2 하면 그냥 뭐 나와요? 2분의 1 나오잖아요. 4S는 2.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대칭이 나와서 의의는 있으나 전체적인 어떤 문제의 구조는 뭐냐면은 F 따로 G 따로 자꾸 생각해서 둘러싼 부분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그 학생들에게 약간 시간을 끌게 하는 목적. 사실상 문제 해석을 FG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려 스킬로 FG, F 빼기 G라고 하는 관점으로 새롭게 그림 하나 그려서 변곡점을 필두로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평이니까 이건 얘기해 드려야겠죠.
22번은요. 또 절대값이 나오셨고요. 또 이제 하나의 함수로 보는 패턴은 15번과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그 6월 모의고사 14번 아시죠? 절대값이 있는데 평행이동해서 끌어올려서 접하기 붙이는 그 문제. 그랑 약간 비슷한 뭔가 6월 모의고사 14번을 모티브로 삼아서 22번스럽게 변형한 그런 문제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15번을 내신 분과 22번을 내신 분은 제가 볼 때 동일한 문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15번에도 그냥 통째로 뭔가 치환해서 가면 훨씬 더 함수의 해석이 쉬운 부분이 있고요. 얘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5번과 22번은 좀 동일한 분이 내지 않았나. 그리고 22번은 유혈모고 14번을 모티브로 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공통 과목에 대한 총평을 좀 해드리면요. 낯섦의 문제, 준비되어 있지 않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빈칸 오랜만에 보죠. 12번에 도형의 극한 진짜 거의 뭐 올 시즌 거의 처음 보죠. 그 다음에 기니디에서 기육답 거의 처음 보죠. 낯섦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동반 점수 하락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 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15번이 항상 수열 파트 혹은 뭐 수학 원 문제가 15번에 와야 정상인 건데 지금 15번에 또 미적분 갖다 끼워 넣다 보니까 어려워진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14번이 빈칸으로 수원 문제가 오면서 어쩔 수 없이 15번이 수투 문제로 갔는데 좀 15번도 좀 문제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말은 뭐 결과론적으로 13번까지만 틀리지 않았으면 14, 15는 한 번으로 밀면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너무 결과주의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전반적인 느낌은 좋았던 문제도 앞에 있었고 7번이나 8번이나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새로 보는 스타일 12, 11, 14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진되어지면서 느끼는 체감적 난이도는 확 왔을 것이다. 그나마 이제 21번이 풀려야 되는데 21번이 이제 눈에 안 보이면 계속 안 보이거든요. 계속해도 뭐가 안 보여요. 21번이 보려고 하는 자는 빨리 보이지만 안 보이면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번에서 굉장히 또 시간 소모를 하신 분들은 또 문항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튼 뭐 정리만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10월 모고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도 뽑아내가지고 대수능 때를 어떻게 준비하냐가 더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그냥 그 부분만 준비를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10분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